자식들은 뭐해? 용돈은 주고. 명절에 자식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것 같던데. 어제 저녁은 뭐 먹었어? 이 이야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간 어느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정순의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록빛 논밭과 고즈넉한 시골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귀촌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엔 마루에 앉아 별을 보는 모습. 그 평화로운 장면들이 순애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이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세 자식을 키우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남편이 쓰러진 후로는 10년을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딸은 미국에, 막내 아들은 경기도 어디쯤.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대부분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의례적인 안부였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골 가서 살까? 순애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시골에서 뭐 하시게? 하지만 막상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심했을 겁니다. 서울 월세 걱정 없이 조용한 곳에서 지내신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고들 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시골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휴대폰으로 다 됩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여러 지역을 살펴보다가 경북의 한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20만 원. 방 2칸에 마당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사진 속 집은 낡았지만 정겨워 보였습니다.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다. 결정은 빨랐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계약금을 보내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더니 모두 엄마 잘 지내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무도 함께 내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이사날 작은 집 몇 개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 차창 밖으로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 순애 할머니는 혼자 웃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들어가니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많이 없어요. 다들 늙으신 분들이고 조용한 거 좋아하시면 딱이죠.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진보다 더 낡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의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새로 오신 분? 문을 열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왔다고? 반갑네. 나는 옆집에 사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맙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시골 사람들은 친절해.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문을 열자 어제 본 순떡 할머니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으로 미역국 좀 끓였는데 혼자 사시니까 드시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뭐 어때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고마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순떡 할머니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당이 좀 지저분하네. 풀 뽑는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천천히 제가 할게요. 그래도 혼자서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운동 삼아서요. 순덕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미역국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좀 오지랖이 넓네. 그날 오후 마을 어귀를 산책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봤더니 당신이구만. 나는 이 동네 이장이야. 김철수라고 해. 아, 네. 정순애입니다. 서울서 왔다며? 자식들은? 애들은 다 컸어요. 각자 살고요. 아, 그럼 혼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70둘이요. 오, 나랑 동갑이네. 근데 혼자 시골 와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만. 그럼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보내줘? 순애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니까 그냥 친근하게 물어보는 거겠지 싶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연금으로 살아요. 연금? 얼마나 나오는데? 그냥 적당히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데? 100은 넘어? 순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그래 편히 쉬시게 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인사를 하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라는 게 이 작은 마을에선 큰 사건인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 대문 앞을 지나가며 할머니 일어났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빨래를 널면 오늘은 빨래하시네 하는 목소리가 담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녁에 불을 켜면 전기 많이 쓰네 하는 말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순덕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가려고요. 뭐 살 건데요? 그냥 이것저것요. 내가 같이 갈게요. 마트 길 잘 모르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이잖아요. 같이 가요. 결국 순덕 할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도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건 비싸요. 저기 저거 사세요. 저 반찬 맛있어요.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요? 순애 할머니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장을 보고 싶었는데
옆에서 계속 간섭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친절로 하는 일이니 짜증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순떡 할머니는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장 본 거 정리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천천히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만나요.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마을 사람들은 친절해요? 응, 친절해. 너무 친절해서 탈이야.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시골에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믿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새벽까지 불 켜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순애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불을 켜든 상관없잖아. 왜 새벽에 남의 집 불을 확인해? 그냥 책 좀 읽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전기세 많이 나와요. 요즘 전기세 비싸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껴야죠. 혼자 사시는데.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지만 순애 할머니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이장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안 왔다며? 아, 네. 다들 바빠서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한 명도 안 와? 그럼 용돈은 보내줘? 또 시작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해?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의지해야지. 늙으면 혼자 못 살아. 전 괜찮아요.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들 내 일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 시간이 갈수록 간섭은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 할머니가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어요? 순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웃으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서울 사람이라 그래. 차가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순애 할머니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나가면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밤에도 커튼을 치고 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순애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시선의 감옥, 관심이라는 이름의 족쇄.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나 서울로 돌아갈래. 네. 갑자기 왜요? 시골 생활이 안 맞아요? 응, 안 맞아.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서울이 그리워.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았어요, 엄마. 제가 집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가세요?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도시가 더 편해서요. 도시가 뭐가 좋다고. 여기가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데.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은데 제 마음까지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덕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이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알아봐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매우 낡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옆집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사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자식은 몇 명인지, 용돈은 받는지, 아무것도. 순애 할머니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누군가 다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관심이 없어.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언제 불을 켜는지, 언제 나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익명의 존재, 투명한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시골은 어땠어요? 응, 좋았어. 근데 서울이 더 좋더라. 왜요?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평화로워. 무슨 말이에요?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이 없거든. 그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순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왜 텔레비전을 그렇게 크게 틀어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낮에 집에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진짜 고요는 여기 있었구나. 무관심 속의 고요. 익명 속의 자유. 저녁이 되자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트를 밀고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도 순애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혼자 사세요? 그 자식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근데 시골의 조용함은 내가 원한 조용함이 아니었어. 진짜 조용함은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거였어.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도시는 시끄럽지만 내 마음은 조용하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커튼 사이로 네온사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밤. 순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도시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산책길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어디서 왔는지 캐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카페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혼자 앉아 있는 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슬쩍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귀촌 브이로그 편집 중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진짜 평화가 어디 있는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기는 귀찮고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중국집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달원은 짜장면을 건네주고 바로 갔습니다. 혼자 드세요? 자식들은요? 그 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배달하고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짜장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순애 할머니와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 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지는 노을. 시골의 노을만큼 장대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면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누군가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신기해서 관심을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도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도, 마트에서 자주 보는 사람도 내 이름을 몰랐습니다. 나도 그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입주민 친목 모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애 할머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고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가끔 시장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목요일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유지됐습니다. 이런 삶이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왔네. 손자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시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이 괜찮으세요? 응, 좋아. 시골은 정말 안 맞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왜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 순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건 좋았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가까웠어. 가까운 게 나쁜 건가요? 너무 가까우면 숨 쉴 공간이 없어. 도시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거리가 있어. 그 거리가 편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너무 친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손자는 할머니 집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장난감을 꺼내고 텔레비전을 켜고 과자를 먹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손자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딸과 손자는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만남, 적당한 이별. 그게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 진짜 조용히 살고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도 새는 있었습니다. 비둘기, 까치, 참새. 그들도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모두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도 자연은 있었습니다. 다만 시골처럼 압도적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을지도 몰라. 순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시골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던 것. 도시가 좋은 게 아니라 이곳의 거리감이 나에게 편한 것. 사람마다 필요한 거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관계를 원합니다.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원합니다. 가끔 만나고 가볍게 인사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순의 할머니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히. 순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도시. 시끄럽지만 아무도 내일엔 관심이 없는 곳. 그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진짜 고요는 무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